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대출 관련해서 이전 촉탁과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경매 시장에도 이를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 매물 한 건에 무려 51명이 응찰하는 이런 게 지방에서 발생했는데 최종 낙찰가가 1억 4,990만 원으로 최저 낙찰가보다 무려 3천만 원이 높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 경매는 주로 이제 1억에서 3억대의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고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매 특성상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의 화랑이 된 것 같습니다. 낙찰가율도 상승해서 현재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매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경매 물건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응찰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최고가를 쓰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을 받게 되고 낙찰 받으면 이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돈을 납부하시면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막상 낙찰을 받고 난 뒤에 대출은 이제 매각허가 결정 이후에 가능하며 개인 대출로 실거주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에게 한해서 이런 이제 대출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70%로 결정되며 납부 기한이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그래서 지연하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가 있고 재경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생애 최초 이제 해당 시에는 현행 규제 지역에서도 낙찰가의 80%, KB시세에서는 70% 낮은 금액으로 경락잔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과거 주택 이력이 있으신다면 낙찰가가 80%, KB시세 40%의 낮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매에 잔대금 대출 시 매우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대출은 수수료가 그렇게 높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경매 대출은 무려 50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일단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경락 잔대금 대출은 아직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비록 이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됐지만 그 최고가 매수인 이제 신고된 사람이 이 잔대금이라는 이 90% 돈을 납부해야지만이 자기의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잔대금 낼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잔대금을 내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어떤 기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은행의 입장에서도 경매 낙찰자라는 신분에서 대출하고 먼저 돈이 나가는, 담보도 안 잡았는데 돈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돈 가방을 들고 법원에 와서 낙찰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절차를 알려드리면 일단 낙찰자는 낙찰대금 납부 기한에 잔대금을 준비해서 법원 경매계를 찾아갑니다. 낙찰자가 이제 법원 경매계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이게 그 경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등기 없이 돈만 납부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하지만 이 대출은행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당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그 밑에 근저당 등기를 설정을 해서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면 동시에 소유권 이전 촉탁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은 보통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때는 법원 경매계의 도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위 경매계에서 이제 첫 인사를 하는 것을 합니다. 보통 돈 봉투에다가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넣어서 경매계장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계장이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더 달라고 해요. 근데 더 안 주면 이제 회방을 놓죠. 트집을 잡고. 그래서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를 가지고 촉탁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경매계장의 이제 협조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등기소가 그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 건물 안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가져갈 수는 없고, 그 송달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보통 의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하는데, 그 우편 송달을 하게 되면 당일날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행관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관 사무실에 내려가면 집행관 사무실에 이제 돈을 또 달라 그래요. 그러면 집행관 사무실에 두 번째 인사를 합니다.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집행관이 원래는 이 소유권 이전 촉탁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만들어주고 요것을 그냥 줍니다. 그 이제 낙찰자한테. 그러면 낙찰자를 대리하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등기소로 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등기소의 접수계장과 등기관한테 각각 한 번씩 인사를 해야 됩니다. 등기소의 접수계장한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 촉탁서가 일단 등기소에 접수됐으면 우선 사건으로 빼서 그 후속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대출은행에서 필요한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붙여야 되니까 둘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기 접수하는 이 계장한테 인사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등기관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등기관은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뭐 문구 하나 잡아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트집 잡지 말고 보증명령 내지 말라고 다시 또 뭐 100만 원 정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낙찰로 인해 가지고 대출 등기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의 그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다른 일반 등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락 대출하지 마시고, 어디서 이제 달러빚을 내서라도 처음에 일단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된 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 5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락 대출 뭐 해준다는 그 은행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경매계장, 그리고 집행관, 그리고 등기소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전형적인 그런 기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락대출이다 이렇게 붙여 놓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법원의 고질적인 경매 신문공고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